최근 해외여행 증가로 국내에서도 원숭이 두창이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으로 확산되지는 않지만 조용한 전파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김경우 인자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각종 우려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이 팩트체크,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동안 그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의 사람 감염 사례는 과거에도 있어 왔는데 올해는 그 2022년 5월 4일 날 영국에서 이제 처음 그 나이지리아를 여행하고 온 환자에서 첫 보고가 있은 이후에 6월 초에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뭐 18개국 700명 이상 확진이 되다가 최근에는 뭐 거의 3,600명 이상, 거의 42개국 이상에서 또 이 국가도 계속 늘어나고 또 의심 환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전 세계 한 50개국 이상에서 많은 국가에서 많은 환자들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예전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유행하다 사라지는 것과는 좀 많이 양상이 다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우리보다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유럽과 미국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좀 미국에서도 좀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사례들은 없는지 진단 검사를 조금 더 늘려보자. 그래서 진단 검사 좀 확대하고 있고 또 영국에서도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확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 링 백시네이션이라 그래서 이제 접촉자 중심으로 밀접 접촉하신 분들에게 이제 빠른 시간에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노출 후 예방 접종을 했다가 지금 최근에는 좀 그런 위험 접촉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사전에 미리 예방 접종을 하도록 고위험군의 대상 예방 접종 대상 인원을 더 늘리는 확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서 보다 좀 고위험 집단의 기준을 조금 넓혀서 예방 접종을 사전에 좀 미리 하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고 해외여행도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곧 휴가철이기도 하고요.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에게 좀 당부할 주의해야 될 점들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제 조금씩 아주 많지는 않지만은 또 진단되지 않은 확진자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와 달리 이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를 좀 잘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직까지는 다행히 이제 코로나처럼 같은 실내에서 이렇게 공기를 통한 전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두창 환자들이 생긴 여기 피부 물질 왜 거기 바이러스가 많기 때문에 그 피부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접촉이 될 수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부가 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에 바이러스가 묻은 어떤 물건이라든지 어떤 침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피부 접촉을 일으키고 그 접촉된 피부가 다시 눈이나 이런 점막이나 그다음에 피부의 상처. 그러니까 일반적인 피부는 우리가 각질층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침입을 안 하기 때문에 잘 씻으면 없어지는데 상처가 있으신 분들, 특히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서 피부에 습진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 상처로 바이러스가 쉽게 침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촉을 통한 감염의 위험성이 또 하나 있겠고요. 가까운 거리에서 장시간 이렇게 대면 접촉을 한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가 혹시 침이나 이런 것에 바이러스가 있어서 비말로도 전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정확한 진짜 뭐 공기로도 확실히 안 된다 이렇게 보고된 건 없기 때문에 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뭐 숙소를 이용하실 때도 다른 사람이 썼던 침구를 다 세탁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지만 그래도 좀 안전한 숙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다든지 또 남들이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손잡이를 잡게 되면 항상 손 소독이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방금 말씀하실 때 이제 뭐 직접적으로 피부 신체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면 이게 이 환자가 뭘 만졌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수포가 터졌다든지 뭐 이래서 뭐가 바이러스가 남아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누군가 와서 건드릴 때까지 그 바이러스가 그냥 자연적으로 사멸할 수 있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표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생존할 수 있느냐, 뭐 부리에서는 생존 시간이 짧다, 뭐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 두창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그런 연구들이 많지는 않은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염소계 표백제 락스가 좀 희석된 것이 있는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만지는 것을 닦아주게 되면은 바이러스를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런 손잡이를 평상시에 잘 여행 가실 때도 닦아주시고 뭐 그런 걸 좀 챙겨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걸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닦아주셔야 되고 여행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코로나 때 하신 것처럼 손 씻기라든지 알코올이 들어있는 손 세정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원숭이 도창의 잠복기가 3주라고 해서 입국 시에 검역 단계에서 잘 걸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참 일단은 잠복기가 3주이기 때문에 역학 조사를 할 때도 증상이 생기고 나서 3주까지 밀접 접촉한 사람들을 다 추적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입국할 때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네. 들어와서 한참 있다가 또 증상이 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뭐 열도 나지 않고 피부 병변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역학적인 연관성 그런 환자를 접촉했다든지 그런 것밖에 단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입국에서 우리가 찾아내기는 매우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아직 무증상기에 어느 정도 전파력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증상기에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코로나는 이제 무증상기의 전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PCR 검사를 해야지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지 입국이 가능했는데 원숭이 두창은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충분한 입국을 통해서 거르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전에 이런 입국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하지만 이제 현재 증상이 나타난 그런 환자분들은 의심 환자분들은 우리가 좀 그래도 물론 원숭이 두창이 아닌데도 열이 날 수가 있고 또 원숭이 네. 두창이 아니어도 피부에 물집이나 피부 병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간변 진단이 중요하겠지만 일단 그런 것이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스스로도 좀 비행기 탑승을 좀 연기하고 검사를 받고 하신다든지 특히 이제 그러한 환자와 접촉한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또 철저한 주의가 좀 스스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원숭이 도창이 그러면 수두나 다른 피부 질환과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일반적인 특히 이제 굉장히 비슷한 수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열이라든지 근육통과 같은 전시 증상,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있고 또 피부에 이제 조그만 물집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쭉 생기면서 물집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터지고 이제 딱딱한 딱지가 생기고 그것이 흉터가 생기면서 없어지는 그런 과정을 비슷하게 거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모양만 봐서는 구별하기 좀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알려진 바로는 이제 원숭이 두창의 물집의 경우에는 이제 수두의 어떤 물집보다 좀 경계가 조금 더 명확하고 좀 네.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된 사례들처럼 의심되는 병변에 대해서 이제 PCR 검사를 해야지 이것이 원숭이 두창인지 아니면 수두 바이러스 물집인지 이제 감별을 할 수가 있겠는데 무엇보다도 그런 접촉력이 있은 다음에 병변이 생겼다고 하면은 일단은 가장 먼저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여행 시즌이 돌아왔던 휴가 시즌이 이제 곧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어떤 증상이 있어요. 열이 나거나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증상이 났을 때 의심하고 병원에 좀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열이 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발열 하나만 가지고 좀 알기는 어려울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 네.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을 나가실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렇게 감염 유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한 감염 질환일 가능성이 많겠고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런 접촉이 있었고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일 이내에 발열 증상이 생긴다 이러면은 피부 병변이 생기기 전이라도 좀 우선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이제 한 사례밖에 보고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발열이 생겼을 때 원숭이 두창을 먼저 의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특징적인 이제 피부 병변 또 이제 임파선이 커졌다든지 피부 밑에 몽글몽글하게 잡혀진다든지 근데 사실 임파선 비대도 원숭이 두창이 아닌 여러 가지 모든 감염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만으로는 원숭이 두창을 먼저 의심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다른 질환을 먼저 의심해 봐야 되겠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진의 진료를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자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